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오늘은 50회부터 53회까지 같이 한능검 조선 파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50회부터 53회에는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50회하고 52회가 좀 어려웠었고 51회하고 53회, 가장 최근 거 53회가 정말 쉬웠다고들 하죠. 한번 풀어봅시다. 조선은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풀어보면 한두 문제 빼고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기출문제 한번 다 다뤘기 때문에. 아무튼 50회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회부터 가봅시다. 18번 가에서 마에 대한 탐구활동. 이거는 조선 유적지가 골고루 짬뽕된 문제네요.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1번 가는 경복궁인데 조선 건국 이후 한양으로 천도한 과정을 조사한다. 맞네요. 이성계와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하고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하고 궁궐도 짓고 경복궁이라고 이름도 짓고 그렇게 하죠. 자, 2번 나 종묘인데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의례를 검색한다. 땡이네요. 이거 신농 후직 풍년 기원하는 곳이 어디야? 선농단이지. 선농단. 종묘는 뭐죠?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곳이죠. 2번이 정답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은 다 남한산성 인조가 피신하여 청과 항전했다. 맞고. 라 수원화성 장용영 외성의 창설 배경 맞죠? 정조 때 국왕 친위부대 장용영이 있고 수원화성이 있고 또 수원화성이 장용영의 외형이죠. 다음 5번 마 영릉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 맞습니다. 영릉이 세종대왕 무덤이에요. 영릉은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 왕 무덤 조선 왕 무덤 공부한 거 있죠? 광릉 했었죠. 광릉 세조. 그 다음에 선릉역 선릉은 성종. 그 다음에 영릉은 세종대왕. 일단 이렇게 세 개는 외워놓읍시다. 나중에 가면 하나 또 나올 거예요. 아무튼 광릉 세조, 선릉 성종, 영릉 세종. 자, 19번으로 가봅시다. 밑줄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 우리나라 아니네. 다른 나라입니다. 자, 조선의 정책이래. 이 나라 사신이 만력제 나오네. 만력제 신종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 의순관도 나와주고 조선 관리들이 예를 갖추어 사신 일행을 맞이한다. 여러분 이 사료의 이 나라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일단 자 조선이 사신단에게 예를 갖췄어. 그럼 대략 명나라, 청나라 우리가 그 조선이 교류한 나라들 명나라, 청나라, 외놈들 대략 이 세 나라 정도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나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만력제입니다. 만력제가 명나라 황제 이름이에요. 신종이라고 합니다. 신종. 근데 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흥선대원군이 그 서원철폐 하면서 만동묘를 없애죠. 그 만동묘가 이 명나라 신종하고 그 명나라의 마지막 왕인 의종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신종이 누구길래 왜 제사를 지낼까? 만력제, 신종. 이 사람이 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그 당시에 임금이 만력제입니다. 바로 신종이에요. 그리고 명나라 의종 아까 말했죠. 명나라 마지막 황제고. 아무튼 만력제 신종 얼마나 고맙죠.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잖아. 만력제하고 신종이 나오면 이건 명나라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료에 나오는 의순관은 저기 의주 쪽에 있는 역관입니다. 역관. 중국 그 사신들 맞이하는 그런 장소예요. 의주. 전통적으로 의주에 계속 있었어요. 의주에 있는 의순관. 그리고 만력제 신종. 명나라 기억을 하면 되겠죠. 선택지 봅시다. 1번 광군 침입에 대비했어. 이거는 고려 정종이죠. 누구의 침입이죠?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죠. 2번 한성의 동평관. 동평관은 일본 놈들, 외놈들이 머물던 장소입니다. 외놈 사신들. 동평관은 그러니까 우리 그 비슷한 이름 선택지에서 본 적 있죠. 북평관. 북평관 뭐라고 했죠? 여진족. 북쪽 여진족들이 머물던 곳이 북평관이고 외놈들은 동쪽에 있잖아. 외놈들 머물던 곳은 동평관입니다. 왜 턱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자, 3번. 정도전의 요동정벌. 명나라 맞네요. 우리 조선 초에 정도전이 요동정벌 한다고 하면서 귀족들하고 왕자들 그 사병들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원이 막 열받았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 조선 초에 요동정벌이면 어느 나라예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기후약조 체결은 외놈들이죠. 광해군 때 우리 기후약조 체결하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죠. 자, 5번. 포로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화답 겸 세안사로 파견했다. 이거 기출 풀면서 나왔었죠. 이전 영상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보낸 게 통신사죠. 근데 선조하고 광해 때는 이름이 뭐였다? 회답 겸 세안사였다가 인조 때부터 통신사로 바뀌었다고 제가 그랬죠. 자, 20번. 가인물. 제주도에 유배되었대. 또 세안도를 그렸대. 누굽니까 이거? 추사 김정이죠. 선택지 봅시다. 1번 백리척 동국지도 제작은 영조 때 정상기고 2번 무한우주론 의산문답은 홍대용. 홍대용 또 뭐 있어? 지전설 있고 또 훈천이 계량. 홍대용 키워드죠. 다음 3번 명에서 천리경, 자명종, 홍익포 등을 들여왔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선택지는 아닌데 이게 인조 때 정두원이라는 사람의 선택지입니다. 주인공으로 절대 안 나와요. 난 솔직히 이거 안 외워도 돼. 자, 4번 침구 경험방을 저술하였다. 이거는 허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인조 때입니다. 제 그 농서 포스팅, 의서 역법 포스팅 그 블로그 포스팅에
제가 동의보감은 허준이 쓰고 친구경험방은 허임이 썼다. 허씨들이 훌륭한 의사들이 많다. 뭐 이렇게 뭐 씹으린 적이 있었죠. 친구경험방은 허임. 그다음 5번 북한 산비가 진흥황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고증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선택지로 추사 김정희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에 대한 설명. 평양에 새로 부임을 했고 또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 불리었다. 이거 누굽니까? 각 도에 파견된 관찰사죠. 관찰사 찾으면 됩니다. 감사, 방백, 도백 이렇게 불렸다고 했죠. 1번 간관으로서 간쟁과 봉박을 담당한 건 누굽니까? 이거 사관원 대관들이죠. 자, 2번 육조 직계제 실시로 권한이 약화된 거는 의정부 삼정성들이지. 야 육조 니들 의정부 삼정성 거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보고해. 그게 육조 직계제니까. 다음 3번 호장, 기관, 장교, 통인으로 분류된 건 향리죠. 우리 향리들의 짱이 호장이지. 호장 딱 보고 향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4번 관내 군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했다. 관찰사 맞네요. 관찰사가 수령들 감독도 하고 또 근평해가지고 점수도 주고 그랬다고 했죠. 정답은 4번. 5번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양소의 품관을 감독하였다. 경제소도 관리하고 유양소도 관리하고 이건 그냥 뭐 중앙의 고위 관리들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50회 하고 있죠. 이게 풀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전 47회, 48회 49회보다 이게 지금 난이도가 좀 있는 게 좀 느껴지네요. 50회가 확실히 난이도가 있어 지금. 자, 22번 가에서 달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가 한영규가 아래기를 진산의 권상현, 윤지춘 같은 자 제사를 폐하고 위패를 불태워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뭡니까? 이거 정조 때 신해박해 사료죠. 나는 사헌부에서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의 죄가 무거워. 이거는 순조 때 신유박해죠. 이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이 죽었죠. 그리고 신유박해 때 정약용도 유배를 가고 그러죠. 그다음 다 의군부에서 어쩌고 뭐 죄인 남종사음이 나오고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어서 어쩌고 저쩌고 나라를 팔아먹고 뭐라고 나오네요. 이게 이 다는 여러분이 아직 안 했지만 이게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병인박해입니다. 천주교 최대의 박해, 병인박해 사료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신해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 순서대로죠. 정조, 순조, 흥선대원군이니까 가나다. 가나다 그대로입니다. 정답은 1번. 23번 왕이 추진한 정책 제목이 호패법이 재실시되었다. 또 이괄의 난 이후 호패법은 반정 직후부터 논의되었다. 뭐 나왔네. 이괄의 난 반정 인조죠. 인조 반정 인조의 업적을 찾으면 됩니다. 1번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한 건 고려 태조 왕건이고 2번 삼정이정청 설치는 철종 3번 신해통공은 정조 4번 전세를 1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해 영원히 고정해버려 영정법 인조 맞네요. 5번 균역법은 영조 맞죠? 영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 조선의 농서 문제입니다. 농서. 제가 농서 헷갈리시는 분들 제가 그 포털 사이트 그냥 들어가서 시험에 나오는 농서 하면 딱 치면 제 포스팅이 가장 1번으로 뜹니다. 예. 금양잡록이라고 쳐도 제 포스팅 1번으로 뜨고 농상지표를 쳐도 제 포스팅 1번으로 뜹니다. 아무튼 그거 꼭 읽어보세요. 편하게 써있습니다. 자, 선택지를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목화 재배와 양잡 등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했다. 이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건 고려 농서 농상지표입니다. 이 농상지표는 고려 때 그 이암이란 사람이 원나라에서 수입한 농서예요. 이 농서 순서 문제가 나오면 가장 첫 번째가 무조건 농상지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번 인삼, 고추 등 상품작물 재배법과 원예기술이 수록되어 있는 농서는 산림경제라는 농서고요. 자, 3번의 정초, 변효문 등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편찬된 건 세종대왕의 농사직설 맞네요. 일단 3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세종, 정초, 변효문, 농사직설 맞습니다. 자, 4번 농촌생활을 위한 백과사전, 서유구가 저술한 건 임원경제제예요. 백과사전,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제는 백과사전 또는 박물학이라고 하죠. 박물학서 이런 말들이 나와줍니다. 그다음 5번 강희맹이 선수 경험과 경문을 종합해 서술한 것은 금양잡록. 성종 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시흥에서 쓴 책입니다. 시흥의 옛날 이름이 금양이에요. 금양. 강희맹이 퇴직하고 금양에서 잡다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농서, 의서, 역법, 포스팅은 꼭 읽어보세요. 읽으면 정말 자동으로 외워질 수 있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25번 넘어가겠습니다. 25번 가에 들어갈 내용. 색경을 편찬한 인물.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이거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기출 풀면서 지금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 박세당이죠. 박세당을 찾아봅시다. 자, 1번 시헌력을 도입한 건 김육이죠. 김육. 그 다음에 2번 거중기 설계는 정약용. 3번 조의제문 작성은 김종직. 그 다음에 혼천이를 제작한 건 장영실이죠. 나중에 혼천이 개량한 건 홍대영이고. 자, 5번 유학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했어. 이게 박세당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문제는 떠먹여준 거야. 우리가 지금 사료에 뭐라고 써있어. 솔직히 지금 5번 선택지에 박세당이 사변록을 저술했다는 걸 몰랐어도 예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문난적으로 몰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선택지 5번에 뭐라고 써 있어? 유학을 주자와 달리 해석했대. 그러면 사문난적이 되는 거야. 주자빠들이 주자와 다르게 성리학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사문난적으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주자빠들 주자 아니면 안 돼. 주자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박세당하고도 누구 있어? 대표적인 삼문단적 윤휴가 있죠. 윤휴, 박세당 이런 사람들이 삼문단적으로 몰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교육기관, 정말 교육기관 정말 시험 자주 나오죠. 조선에 지금 40회부터 풀었는데 정말 한 6번, 7번 나온 것 같아요. 자, 조선 국왕의 일생 이거 효명세자가 어디에 입학한다. 그리고 대성전, 명륜당 어딥니까 이거? 향교 아니면 성균관이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향교 찾으면 안 되지. 지금 향교에 효명세자 왕자가 입학을 하겠어요. 당연히 성균관이죠. 자, 1번 칠제가 운영된 건 이거는 고려 국자감이죠. 칠제 관악 지능 정책이죠. 고려에. 2번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된 거는 향교. 3번 중앙에서 교수, 훈도가 파견된 것도 향교. 4번에 생원시, 진사시, 속과 입학 자격, 성균관 맞네요. 정답은 4번. 5번 한어, 외어, 여진어 등 외국어 교육을 담당했다. 외국어 통역 그리고 교육기관은 사여권입니다. 자, 50회 끝났습니다. 50회가 어려웠네.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51회는 쉬웠어요. 자, 51회 바로 갑시다. 자, 몇 분 지났냐? 14분 지났네. 자, 19번. 왕의 제2기관에 있었던 사실 찾는 문제입니다. 육조직계제가 부활했다. 육조직계제가 부활했다. 계윤년에 황보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거 누굽니까? 처음에 조선은 뭐였어? 의정부 서사제였죠. 그런데 태종, 이방원 때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죠. 그러다가 세종 때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넘어갔다가 또 세조 때 다시 육조직계제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조의 육조직계제는 육조직계제의 부활이라고 나온다고 했었죠. 세조입니다. 세조. 수양대군 세조 찾아봅시다. 1번.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주도했다는 태종이죠. 세종은 갑인자, 태종은 개미자. 자, 2번 무사화가 일어난 건 연산군. 그다음에 3번 대전회통 편찬한 거는 흥선대원군 대전회통. 그다음에 조선 최후의 법전이죠. 흥선회통 최후의 법전. 4번 제한된 범위의 무역은 개해약조 체결 개세 세종 맞죠? 광기 기후약조는 광해. 자, 5번 정답. 이건 아니구나. 자, 5번 현직관리에게만 수도제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직전법 세조 맞죠? 진짜 잘 나오는 선택지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 문화유산 설명 국보 303호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다음에 왕명출라 바로 나왔네요. 왕명출라 승정원 일기죠. 또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됐다. 승정원 일기 맞습니다. 자, 1번 비국 등록이라고도 불렀다. 이거는 비변사 등록이에요. 비변사 등록. 비변사 등록이 뭐랬죠? 비변사 회의록이라고 했죠. 비변사에서 한 회의록이야. 요거를 비변사 등록인데 비국 등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틀렸죠? 땡이죠. 자, 2번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작성했다. 맞네요. 승정원이 국왕 비서실이지. 예, 정답이죠. 자, 3번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건 뭡니까? 역사서, 고려사죠. 고려사, 세가, 지표, 세가, 지표. 본기 열전은 김부식의 삼국사이고 세가 열전은 고려사. 4번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바로 나왔네. 자, 그다음 5번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된 거는 일성록이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쭉쭉 가보죠. 자, 21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 교활한 아전이 패단을 일으키는데 수령이 다 감찰할 수가 없으니까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에 이것이 규찰한다. 뭡니까? 이거 유양소죠. 유양소.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지방의회가 시정감사, 군정감사 하듯이 그렇게 감찰하잖아요. 그래서 유양소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했었죠. 자,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했다. 맞죠? 유양소 짱이 좌수입니다. 자, 2번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자, 2번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한 건 수령이죠. 그래서 수령을 뭐라고 해서 왕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말이 사료에 나오기도 하죠. 권력이 막강하죠. 수령이. 자, 3번 오품이하의 권한에 대한 서경권. 이건 사원부 사관원이죠. 자, 4번 조광조 등 살인의 권위로 혁파된 건 도교 행사기구 소격서. 5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된 건 향교입니다. 자, 22번 가인물 파주 지운서원에 이 사람의 유패가 모셔져 있고 나왔네요. 성학집요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해주 향약을 시행했다. 이 더하기 이의 답은 이요. 성학집 요하고 경몽 요결이 있죠. 율곡 이의를 찾으면 됩니다. 이의 답은 이요미. 자, 1번 불씨 답변 불교 비판은 정도전이고 2번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한 건 송시열이죠. 3번 양명학 강화학파는 정제두. 4번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건 추사 김정희. 5번 다양한 개혁 방안 동호문답. 이 더하기 이의 답은 동호문답. 율곡 이의 맞네요. 23번 다음 뉴스 이후에 전개된 상황. 뉴스를 봅시다. 명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탈환했다. 그 이유 임진왜란의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명량대첩 맞네요. 바로 답이 바로 나네. 명량은 그 정유재란 때 일이니까 임진왜란 끝물이죠. 후반입니다. 자, 2번 최무선 진포대첩은 고려시대고 3번의 신리회 탄금대 전투는 외란 초반이죠. 4번의 김종서 육진은 세종. 5번 배중손의 삼별초도 고려죠. 정답은 1번입니다. 쉽다 쉬워. 자, 24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는 문제입니다. 가는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써있네. 영창대군 나오면 광해군이죠. 광해군.
나는 이괄 부자가 어쩌고 이괄의 난이냐. 이괄의 난은 뭐야? 인조죠, 인조. 광해와 인조 그 사이. 1번 국왕 친위부대 장용영은 정조고 2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거 맞네요. 인조 반정. 광해군과 인조 때 뭐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광해가 폐위되고 왕이 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죠. 정답은 2번. 3번 정일이 무반 사건 기축옥사는 선조. 4번 허적과 윤효동 남인이 대거 축출된 건 숙종 때 첫 번째 환국 경신환국의 결과입니다. 5번 자이대비 복상 문제 예소문 현종. 25번 갑시다. 왕이 추진한 정책 명릉. 왕비가 2년 왕후. 저 밑에 보니까 경신 환국 어쩌고 나오고 그러네요. 이 왕이 누구야? 환국 숙종이죠. 우리 좀 전에 왕 무덤 봤었잖아. 왕 무덤. 광릉은 세조, 또 선릉은 성종, 영릉은 세종. 그리고 그다음 나온 게 명릉이네. 명릉. 명릉은 숙종. 숙명이야. 숙명여대. 숙명. 숙종은 명릉. 봅시다. 자, 1번 금이영 창설. 숙종 맞네요. 숙종 때 금이영이 설치되면서 오군영이 완성이 되죠. 자, 2번 경국대전 반포는 성종이고 3번의 조총부대 파견은 효종이고 4번의 균역법 시행은 영조고 5번의 초계문신제는 정조입니다. 경제 상황 26번. 경제 상황 옳지 않은 거. 이 문제 뻔하죠. 뻔해. 선택지만 봐도 압니다. 1번에 활구 나왔네요. 활구는 고려 경제죠. 나머지는 뭐 상품 작물 재배, 공인 활동, 송상만상, 덕대 모두 조선 후기입니다. 너무 쉬워요. 조선 후기 경제 문제는 너무 쉬운데 너무 맨날 나와.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해놔야 돼요. 무조건. 그럼 무조건 2점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경제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자, 27번. 가 인물의 작품을 봅시다. 조선 후기 풍속화가 이 사람이 그린 미인도. 양반들의 풍류, 남녀 사이의 애정. 누구야? 이거 해원 신윤복이죠. 해원 신윤복. 그림이 야해. 어디 봅시다. 자, 1번은 김홍도의 씨름도고 2번은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강희맹 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김득신의 파적도 이야기했었죠. 고요함을 깨트리는 그림 파적도. 자, 4번 나왔네요. 이거 신윤복의 월화 정인이죠. 월화 달빛 아래에서 정인. 남녀 둘이 애인 사이야. 둘이 만나는 거야. 월화 정인.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이거는 서양화 빌 난다고 했죠. 강세왕의 영통 동구도. 28번 넘어갑시다. 밑줄근 별난.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 진주의 백성들이 별난을 일으켜. 뭡니까 이거? 이거 세도 정치기의 진주 밀란이죠. 봅시다. 자, 1번 홍경래가 주도한 건 홍경래의 난이고 뭐야 이거. 2번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갑신정변 또는 이모곤란. 3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아니죠. 진주밀란은 철종 때 일어난 거죠. 자, 4번 삼정이 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네요. 박규수가 삼정이 문란에서 진주밀란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삼정이 정청 설치합시다 하고 철종한테 건의를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국, 안민, 제폭, 구민.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의 기치입니다. 자, 51회 쉬웠네요. 끝났습니다. 벌써. 확실히 50회보다 많이 쉬웠습니다. 자, 52회. 그리고 52회에서 다시 또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죠. 자, 52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상 인터뷰 인물 문제네요. 조선 경국전을 저술했다. 재상중심 정치. 이거 누굽니까? 오른쪽 사람 봐봐. 이거 정도전 같이 생겼잖아요.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운 삼봉 정도전입니다. 찾아봅시다. 자, 1번 불시답변. 바로 나왔네. 정도전의 불시답변 정답이죠. 자, 2번 칭제 건원 금국 정벌을 주장한 거는 와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고려시대 누구야? 묘청이죠. 묘청.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 묘청. 서금천도운동. 3번 지공과 출신 구제학당 누구야 이거? 역시 이거 누굽니까? 고려시대. 해동공자 최충? 해동공자 최충이죠. 그 다음 4번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을 세운 거는 풍기군수 주세붕. 그 다음 5번 충청도 지역의 대동법 실시를 건의한 건 김육. 대동법의 아버지 김육. 17번 가에 대한 설명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서 조선 초에 시작해서 문종 때에 완성되었다. 또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법례를 본마다 편찬하였다. 이거는 역사서 공부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을 문제입니다. 이거는 고려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문종 때 완성이 되었고 또 세가 열전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법례가 있죠. 아까 저기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법례를 본마다 찬수 법례인가 이름이? 무슨 법례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1번 남북국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유득공의 발해고 2번 세가 열전 지 연표 제도로 구성되었다. 고려사 맞네요. 정답은 고려사 맞죠. 고려사는 이거 세가 열전이고 삼국사그냥가 뭐랬죠? 본기 열전. 둘 다 기전체 역사서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고구려 건국 시조를 서사시로 표현했다. 고구려 건국 시조가 누구야? 주몽이 왕 이름이 뭐야? 동명성왕, 동명왕이죠. 그래서 이건 뭐겠어? 이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동명왕편. 4번 불교사 중심이다. 고대 민간선화가 수록됐다. 2년에 삼국유사 1년. 자, 5번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 선택지 그냥 통째로 외우십시오.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 이 선택지는 바로 성종 때 만들어진 동국통감의 선택지입니다. 동국통감. 역사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 선택지를 바로바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18번 왕에 대한 설명. 하륜이 나에게 육조 직계제를 건의하였다. 육조 직계제를 하자. 힌트는 지금 하륜을 모르는 사람은
육조직계제 딱 하나 있죠. 사료에 육조직계제라는 힌트밖에 없어. 그럼 뭐야? 태종 아니면 세조가 되겠죠. 근데 힌트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륜이에요. 하륜. 이 태종 이방원의 솔메이트가 하륜입니다. 하륜. 제가 조선 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했을 거예요. 태조 이성계한테는 정도전이 있었고, 세조한테는 함영회가 있었고, 정조한테는 정혜공이 있었고, 태종 이방원한테는 누가 있었어? 바로 하륜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태종의 선택지를 찾으면 됩니다. 하륜을 몰랐다면 육조 직계제만으로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선택지에 세조가 없기를 바라야지. 자, 1번 갑인자 제작은 세종, 2번 삼수병 훈련도감 설치는 임진왜란이니까 선조, 3번 초계문 신예는 정조, 4번 경국대정 완성은 성종, 5번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의 선택지가 맞네요. 다행히 세조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5번. 아이고 아프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찾기 19번. 가는 전국공신은 책봉된 지 어쩌고 반정 때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다. 사쿠내야 마땅합니다. 사쿠내야 된다. 이거 중종 때 이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료입니다. 누가? 조광조가. 자, 나 김효원과 심의겸의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을 했대. 이거 뭐야? 선조 때 분당 정치가 분당이 처음 생겨난 거죠. 김효원의 동인과 심의겸의 시오시라니까 서인이었지. 김효원의 동인과 심의겸의 서인이 나뉘는 그 사료입니다. 가는 중종, 나는 선조. 예성 연중 임명선이니까 중간에 인조 아니면 명종이 나올 것 같아. 자, 1번. 외척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맞네요. 이거 뭐야? 유님 제거. 명종 때 을사사와 이야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인조 아니면 명종 들어가야 되니까. 자, 2번. 조이제문이 발단이고 김일손이 화를 입었다. 이거는 연산군의 무사화죠. 무사화. 땡. 3번. 탕평비 건립은 영조. 땡. 4번. 희빈장 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한국이 발생한 건 숙종. 땡. 5번. 패비운 씨. 다음 뭐예요? 연산군 때죠. 갑자사화죠. 땡.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이 자료는 성학십도의 일부이다. 다 바로 나와야죠. 안동, 황도, 풍성, 예안. 이황은 황도. 황도야, 황도. 성학십도, 도산, 서원, 도산, 서당. 성학십도는 이 황이죠. 1번. 양명학, 강학파는 정제도. 2번. 해동제국기 편찬은 신숙주. 3번. 예안 생각을 시향하여 향천교화를 위해 노력했다. 안동, 황도, 풍성, 예안. 예안 장약 실시. 이황 맞습니다. 뒤에 예안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유학을 주자와 달리 해석했다. 사변녹저술. 이거 좀 전에 뭐 나왔었죠? 사문난저 뭐야? 박세당이죠. 또 뭐 썼어? 색경. 색경이라는 농사를 썼죠. 그 다음 또 박세당 키워드 뭐 있어? 사문난저. 사문난저. 주자와 다르게 해석한 거. 사변녹. 박세당입니다. 자, 5번. 가래 집남을 저술했다. 예학을 정리했다. 이거 누구죠? 김장생의 선택지죠. 나온 것도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가에서 달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가. 왕이 군사를 일으켜 어쩌고저쩌고 광해군을 폐위시켜. 이거 누굽니까? 광해군을 폐위시킨 왕. 인조반정이죠. 인조반정. 나. 용골대가 나오고 왕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이거 뭡니까? 인조 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남한선생에서 버티다가 결국 뭐 했어? 이거 3궤 구고 두례라고 하죠. 삼전도의 굴욕을 겪죠. 병자호라는 결과입니다. 자, 다 왕이 김상룡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강화로 피난했다. 이거 정묘호란입니다. 인조의 정묘호란. 제가 인조는 제2기간 중에 총 3번의 파천을 했다고 했어요. 처음 이관해난 때 어디로 갔지? 공주, 공산성으로 도망갔고, 그 다음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죠. 지금 사료 다가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관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순서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정답 뭐야? 가, 다, 나. 2번이 정답이네요. 자, 22번. 다음 상황의 시기를 찾아라. 진산의 윤지충. 조상의 신주를 불살라. 이거 뭐야? 정조 때 일어난 신해박해 이야기죠. 찾아봅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정조 즉위하고 공노비 해방은 순조 업적이니까 그냥 나에 들어갈 내용이죠.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뭐야?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공노비 해방이 순조 업적인 거를 아예 몰랐다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2번 아니면 3번. 정조 즉위 후인 것만 안다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공노비 해방이 순조라는 걸 알았다면 바로 2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23번. 왕에 대한 설명. 청에 볼모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왕자. 군대를 양성했어. 북벌을 준비했지만 미완의 꿈으로 남았어. 누굽니까?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 효종이죠. 북벌 하면 효종이죠. 자, 1번 나선정벌 조총부대 파견. 효종 맞네요. 정답은 1번. 2번 장룡영 설치는 정조. 3번 백두산 정대비 세운 건 숙종. 4번 동국문헌 비고 편찬은 영조 때 홍봉한이죠. 5번 수신정과 휴정전을 폐지한 건 세조. 자, 24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 이것도 뭐 조선 후기 경제 문제입니다. 사료는 뭐 은화가 어쩌고 저쩌고 은이 부족하다 뭐 나오고 하는데 출처가 뭐야? 성우사설이네. 성우사설이 뭐죠? 이게 성우사설이죠. 실학자 이익의 성우사설입니다. 조선 후기를 찾으면 돼요. 자, 1번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이걸 뭐야? 세종 때 삼포 개방하고 연포 외관에서 교역하는 거니까 조선 전기죠. 엄청 많이 나오는 선택지죠. 2번 개해약조는 세종 개세고. 자, 3번 과정법은 고려말. 4번 상품작물 재배는 조선 후기 맞네요. 정답 4번이네요. 5번 화통도감은 고려말이죠. 자, 25번 왕에 대한 설명. 왕은 양역의 폐단을 염려했다. 군포 한 피를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했다. 뭡니까 이거? 영조의 균역법이죠. 영조의 업적을 찾아봅시다. 1번 춘천사를 신설하여 홍수에 대비했다. 이거 맞네요. 영조의 업적 뭐라고 했어요? 청계천 준설이지.
준이 무슨 한자랬죠? 깊게 파낼 준이랬지. 그래서 청계천을 깊게 파는 게 청계천 준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디서 했지? 준천사를 만들었지. 천을 깊게 파는 기관이 바로 준천사예요. 영조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동문, 휘고, 간행은 이거 정조입니다. 정조. 제가 정조 때 쓴 책 3개 알아들어 했었죠. 법전은 대전, 통편. 그 다음에 외교 관련된 건 동문, 휘고. 예산하고 재정 관련된 거 뭐야? 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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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개는 알아들으라고 했습니다. 3번 전제상정소 전분육등법은 세종이고 4번 청용청 수화청은 인조. 5번에 삼정문란을 해결을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거는 철종입니다. 26번 아이고 참 온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봅시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축에 속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쉽게 풀리기도 했습니다. 정답이 워낙 쉬웠거든. 나머지 것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1번 가. 팔도지리제를 참고해서 성종 때 완성된 게 뭐죠? 이거 성종 때 만들어진 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이게 선택지와 책을 연결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국여지 승남의 선택지 뭐야? 팔도지리제를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나 정상기가 백리척제도 제작했다. 이건 엄청 많이 나왔죠. 영조 때 정상기, 백리척, 축척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선택지잖아요.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더라도 이 정답 선택지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바로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던 사람은 정말 1초 컷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나머지 게 좀 어려워서 그랬지. 자, 나머지 보기가. 자, 3번 다. 한치윤이 500종의 자료를 참고해서 편찬한 거는 뭡니까? 해동역사입니다. 해동역사. 대동해지도가 왜 나와? 대동해지는 누가 했어? 김정호지. 김정호가 고을 심리바다 눈금을 표시했고 또 이게 목판이고 또 여러 첩으로 분척되어갖고 만들어져 있죠. 엄청 크죠, 이게. 한치윤은 아무튼 한치윤 해동역사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다음 복거총론에서 거주지의 이상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이중환이 쓴 탱리지입니다. 탱리지. 탱리지가 총 4가지 그 총론으로 다닙니다. 3인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그리고 그냥 총론. 복거총론은 뭐냐면 이 거가 죽어할 거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살기 좋은지 그게 나와 있는 파트가 바로 복거총론입니다. 이중환의 탱리지의 선택지였어요. 목판으로 인쇄되었고 심리바다 눈금 이거 얘기한 거네. 목판으로 인쇄되었고 심리바다 눈금이 있어. 이거 대동의 지도입니다. 고산자 김정호가 만들었죠. 사료에 이거 나와 있는 조선 방역 지도는 이건 명종 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다른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지. 이거 이번에 그 정상기, 백리척, 동국지도 이거 수없이 나왔어가지고 이거 알고 있었으면 바로 풀리는 문제였다. 27번 가인물 과학기술 명예전당 천문학 혼천이를 개량했다. 누구죠? 홍대영이죠. 의산문답, 지전설, 무한우주설, 혼천이 개량 홍대영입니다. 찾아봅시다. 바로 나왔네. 1번 의산문답, 무한우주론 홍대영 맞네요. 정답 1번 기계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 만든 사람은 정약용, 자경루 앙불구 제작한 건 장영실, 동의수세보호는 태양인 이재마, 5번 지구전후를 저술한 거는 실학자 최한기입니다. 최한기. 이거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전후를 저술했다. 이건 누구? 실학자 최한기. 또 한 명 정리를 하세요. 자, 28번 대화에 나타난 사건 먼저 한번 봅시다. 적도의 우두머리는 성이 홍씨예요. 홍씨. 그리고 우근치기 부활해 나왔네요. 세도정치기에 누구야? 순조 때 일어난 홍경래는 아니죠. 1번 박교수의 안핵사 파견은 진주밀란이고 조병갑의 탐학이 계기가 된 거는 동학문민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 건 이모군란. 4번 서북인에 대한 차별 나왔네요. 홍경래의 난 맞네요. 평안도 서북인 차별. 홍경래의 난 키워드가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 동학문민운동이죠. 52회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51회보다는 조금 어려웠고 50회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풀어보니까 40회부터 풀어봤잖아요. 이 44회하고 50회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52회까지 했고 가장 최근 시험 53회를 마무리하고 근대 영상을 이제 만들어야죠. 근데 엄청 많아가지고 근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빨리 끝내죠. 자, 53회. 자,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5세기 조선이고 과학 나오고 앙부일구 나오고 신무기 신기전 이거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네요. 1번 기계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었다. 이건 정조 때 정약용이죠.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아닌 거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2번 향약 집성방 세종 조선 전기 맞고 칠정산 세종 그다음에 개미자와 갑인자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조선 전기 맞네요. 동사직설도 세종 조선 전기 다 맞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네요. 19번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성종이 토지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대. 뭐지 관수관급제인가 의견을 말해봐라.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아니네. 이거 성종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세조 때 만든 직전법 문제네요. 세조의 직전법을 설명한 거를 찾으면 됩니다. 1번 전지와 시제를 등급에 따라 지급했다는 전식과 고려시대의 전식과죠. 자, 2번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고정했다. 영원히 고정시켜 인조 때 영정법 땡. 3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도권을 지급했다. 세조의 직전법. 아유 많이 나오는 거야. 4번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도권을 폐지했다. 이건 고려 녹과전입니다. 자주 안 나오는 선택지예요. 자, 5번 개국공신에게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한 거는 고려 태조 왕건이 지급한 역분전이죠. 역분전.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배경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대화를 봅시다. 노산군이 영월에 유배를 왔다네. 노산군 나왔네, 노산군. 노산군은 단종입니다, 단종. 단종이 노산군이에요. 나중에 숙종 때, 그냥 계속 노산군이었어요. 나중에 숙종 때 가서야 이 단종으로 묘호를 정해줍니다. 묘호를 이게 올려주죠. 그러니까. 숙종이 그런 거 잘했습니다. 신원을 회복하고 뭐 그런 거. 아무튼 단종은 노산군이에요. 그 다음에 성산문 등이 복위운동에 연루되었대. 이거 뭐야. 세조 때 성산문 박백년이 단종 복위운동한 뭐 그 내용이네요. 1번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맞네요. 수양대군 없이요. 수양대군이잖아. 세조 맞잖아요. 계유정난으로 단종 끌어내고 막 되잖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예송은 현종이고 3번에 인물성동 이론을 두고 호락 논쟁을 한다. 호락 논쟁은 이런 건 하기 싫은데 그냥 호락 논쟁은 이거는 일단은 노론들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그럼 일단 노론들끼리 벌였어. 그럼 시대가 언제야? 적어도 숙종 이후, 경신왕국 이후지.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이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죠. 세조하고는 관련이 없죠. 4번 정혜리 모반 사건은 선조고 5번에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한 거는 이거 숙종의 두 번째 환국, 기사환국 내용이죠. 21번 갑시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 이거 딱 나와야죠. 백자 초기죠. 조선의 분청사기 백자를 찾으면 됩니다. 분청사기. 자, 1번. 이거는 고려의 상감청자죠. 이거 청자의 문이 있으면 상감청자야. 그 다음에 2번이 청화백자. 이게 조선 후기 그 백자죠. 파란 무늬, 회회청, 토청, 또 코발트빛, 파란 무늬, 청화백자. 3번, 이거는 고려 청자 초기 순수한 청자. 무늬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분청사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분청사기. 분청사기의 그 그림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죠. 자, 5번. 이거는 발해 문화재, 발해 향로입니다. 향로. 그냥 문화는 눈으로 잘 익혀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 도자기가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5번은 빼고 1번부터 4번까지 1번 고려 상감청자, 2번 조선 후기 청화백자, 3번 고려 초기 청자, 그다음 4번 분청사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22번 갑시다. 아이고 뭐가 아프다. 빨리 끝냅시다. 자, 22번 가시기에 있었던 일 왼쪽을 보니까 후금에 투항한 강옥립의 죄를 물어야 된대. 이거 뭐야? 그러면 광해군 때 광해 강옥립 부대를 파견해서 이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 오른쪽은 뭡니까? 항복을 받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삼전도 나왔고 병작을 하는 결과 맞죠? 삼전도 굴욕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인조반정이 들어가거나 이관해난이 들어가거나 정묘호란이 들어가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나선정벌 조총부대는 효종이고 땡. 2번 권율 행주상성은 이거 선조 임진왜란이죠. 땡. 3번 정봉수 이립 용골산성 항쟁은 정묘호란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에 끌려갔어. 이것도 인조가 맞긴 해. 근데 이거는 삼전도 굴욕 이후죠. 병자호란의 결과로 삼전도 굴욕이 나오고 그 다음 상황이니까 땡이죠. 5번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건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자, 23번 가겠습니다. 가궁궐에 대한 설명. 이 문제구나. 이 문제가 53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 또 부용정, 부용지, 정원과 연못이 있고 또 후원이 있어. 후원. 그리고 정문 이름이 돈화문이야. 돈화문. 이 궁궐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그리고 창덕궁을 동쪽에 있어서 동궐이라고 불러요. 동궐. 아무튼 이 조선 왕들이 가장 사랑한 궁궐 하면은 창덕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우리 서울에서 우리 촌놈들이 서울 놀러 갈 때 서울 뭐 데이트할 만한 곳 또는 뭐 서울 나들이 할 만한 곳 하면은 뭐 나오지 아세요? 창덕궁 후원이 꼭 들어갑니다. 그만큼 아름다워요. 외국인들도 창덕궁 후원을 보고 완전히 반합니다. 우리의 그 궁궐과 이런 그런 정원, 한국의 정원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덕궁 안에 뭐가 있지? 정조의 규장각이 들어가 있죠.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창덕궁을 정리를 해보자면 조선 임금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 가장 사랑한 궁궐, 또 창덕궁 후원이 있고 규장각이 설치됐고 동궐이라 불렸고 정문이 돈화문이고 이 정도 하면 창덕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봅시다. 자, 1번 서궐로 불렸다. 서궐. 서궐은 경희궁입니다. 방금 창덕궁이 동궐이랬죠. 경희궁이 서궐. 경복궁은 북궐이에요. 북궐. 2번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저 말 꼬이기 시작합니다. 또 40분 넘어가니까. 이거는 현대사에서 할 거예요. 자, 3번 왕실도서관인 규장각이 설치된 곳 맞네요. 창덕궁 규장각.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거는 경복궁입니다. 예전 그 기출에서 한 2번, 3번 나왔었죠. 5번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 여기는 덕수궁이에요. 우리가 덕수궁도 굉장히 좀 헷갈리죠. 덕수궁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덕수궁이 옛날 이름이 경운궁입니다. 경운궁. 방금 5번 선택지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폐위된 곳 하나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 덕수궁, 석조전. 그 다음에 또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가 아관파천했다가 나중에 환궁한 곳이 덕수궁입니다. 옛 이름 경운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을사늑약이 덕수궁 준명전에서 체결이 되죠. 이 정도를 알면 될 것 같아요. 덕수궁은. 넘어갑시다. 자, 2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이거 또 조선 후기 경제 문제입니다. 사료를 보니까 여자들이 폐설을 숭상한데 뭐 맨날 뭐 소설 읽고 막 이야기책 읽다가 음식도 못 만들고 막 배를 이제 3배에 막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짜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이야기죠. 막 한글 소설도 유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2번, 이거 또 나왔어.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는 모두 조선 후기가 맞습니다. 이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예 선택지가 다 외워졌어, 머릿속에. 패스할게요. 25번. 밑줄근 사절단 설명을 찾아봅시다. 이 사절단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 일본이네요, 일본. 스시마와 교토를 거쳐 에도까지. 쇼군을 만났대. 뭡니까, 이거?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보낸 사절단. 통신사죠, 통신사. 통신사도 지금 우리 기출 풀면서 거의 한 3번, 4번 나왔어요. 찾아봅시다. 1번.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거는, 이거는 근대사 가면 합니다. 이게 민신정권 때 보낸 조사 시찰단이에요. 이 사람들 그때 직위가 암행어사였어요. 몰래 갔다 왔어. 2번.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한 건, 이건 오경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오경석. 이 사람은 그 청나라 연행사에 다녀왔어요. 역관이 역관, 통역사. 중인이죠, 중인. 우리 그 개화사상 공부하면서 참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해국도지 영환지략은 오경석이고, 연행사 일행으로 다녀왔다. 연행사는 어디야? 청나라죠. 땡입니다. 자, 3번.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는 이거 명나라에 정기적으로 보낸 조공사절단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4번.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문문을 전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통신사는 그 에도막부 요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선조, 광해군 때, 그때는 이름이 뭐였어? 회답 겸 세환사라고 했죠. 인조 때부터 통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기기국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이것도 이제 근대사 가면은 그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에서 배웁니다. 이거는 영선사예요, 영선사.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기창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영선사입니다. 이게 근대사 가면 다 하니까 지금 뭐 몰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26번. 검색창에 들어갈 왕은 누구냐? 상평책, 정약용, 수원화성, 사도세자, 신해통공, 무예도 고통지. 이 왕 누굽니까? 정조대왕이죠. 정조를 찾아봅시다.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보를 추진한 건 효종 땡. 2번. 국왕친위부대 장용영 설치 딩동댕. 정조 맞네요. 3번.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땡. 4번. 백두산 정기비는 숙종이죠 땡. 5번. 균역법 제적은 영조 땡이죠. 자, 27번. 가에서 마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이거는 지역 문제입니다. 지역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가. 의주. 만상이 근거지로 삼아 청과의 무역을 전개하였다. 맞네요. 정답이네요. 의주 상인이 만상이죠. 뭐라고 했어? 책문호시 통해서 청과 무역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했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정답은 1번. 아니구나.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은 맞아요. 이제 2번. 평양. 나석주가 조선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했다. 땡입니다. 땡. 조선 식산은행은 서울에 있어요. 경성에 있었어요. 경성. 일단 이것도 뭐 근대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정리를 해둡시다. 나석주, 조선 식산은행 폭탄 투척은 어디야? 서울이다. 자, 3번 다. 개성. 만적에난 맞죠?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 개경이 개성이죠. 만적에난 맞고. 전주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 뭐야 이거 전주 화약을 맺죠. 전주 화약.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게 근대 공부하고 나서 근대사 하고 나서 풀어야 되겠네. 죄송하네. 아무튼 동학농민운동 중간에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집강소 설치하고 자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주 맞습니다. 전주 화약. 자, 5번에 부산. 임진왜란 송상헌하고 그다음에 정발이 송상현이야. 아무튼 정발이 순전했다. 맞죠? 첫 전투 정발. 그다음 송상현. 맞네요. 자, 53회 마지막 문제. 조선 기출 영상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28번.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일을 가는 평안감사가 어쩌고 관군이 정주성을 수복하고 홍경래를 잡았습니다. 홍경래의 난이 진압된 이야기네요. 경상도 안핵사 박교수가 진주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보고하고 있네요. 봅시다. 1번.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이게 정답이네요. 여러분, 이게 세도정치기 그 순서를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도정치기 왕이 누구야? 철이죠. 순조, 헌종, 철종이죠. 제가 순조 즉위하자마자 바로 신유박해, 그리고 공노비 해방. 이게 바로 1801년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1811년에. 그리고 헌종은 그냥 건너뛰고 철종 때 진주밀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1862년이에요. 그리고 진주밀란 2년 전에 1860년에 동학이 창시가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어? 세도정치계의 그 큰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신유박해 1801년, 공노비 해방 1801년, 홍경래의 난 1811년. 이게 순조 때 일어난 일들이고, 헌종은 건너뛰고 철종 때 1860년에 동학이 창시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진주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유박해, 공노비 해방, 홍경래의 난, 동학 창시, 진주밀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세도정치기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동학 창시가 맞습니다. 자, 2번 신유박해는 홍경래의 난 이전이니까 땡이고, 3번 오페레터 도굴 사건은 흥선대원군이니까 땡이고, 4번 이관의 난은 인조 땡이고, 5번은 이인자의 난은 영조니까 땡이고. 아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의 기출문제 영상까지 조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선의 개념정리 영상과 이 지금 기출 영상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조선 파트는 제가 한 문제 정도 빼놓고는 정말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든 조선을 떠나보내고 정말 재밌는, 하지만 진짜 머리에 막 쥐 나고 막 머리 뽀개질 것 같은, 또 그리고 하다 보면은 속이 막 불거리고 막 열받는 그런 역사, 근대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전 여러분들 시험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제 페이스대로 제가 한번 그냥 쭉 해볼게요. 그 시험 전에 막 끝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내용이 좀 허술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최대한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하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